코로나 확산을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뽑으셨어요, 제목을. 네, 신종 코로나의 창궐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난 건 맞죠. 네네. 그게 뭐 중국에서 생겨서 뭐 우리나라로 지금 전파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거는 좀 정보가 가려진 채로 네. 사실 가짜 동영상이 유튜브에 엄청 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그거 팩트 체크 안 된 상태로 네. 솔직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네네. 유튜버 중에서는 그 연출을 해서 그런 장면을 어제 저도 들었어요. 예, 동대구역에서 네. 방호복을 입고 네네. 둘이 막 사람을 쫓아가면서 막 거기 서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 네. 예, 가짜 그 화면이었던 거죠. 입건됐다 그러죠? 그래도 뭐 입건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게 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좀 본 거 있어요? 본 거 중에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것도 기사로만 봤는데 네. 다른 상황에서 인제 그 사람들이 쓰러졌던 그 과거의 영상하고 네네네. 지금 현재의 어떤 뉴스랑 좀 네. 짜깁기한 그런 영상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 사진으로 어떤 걸 쓰냐면 네네. 예전에 전염병이 엄청 돌아 가지고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에요. 네. 흑백 사진인 걸로 봐서는 뭐 미국 원주민들 같기도 하고 네. 뭐 인도나 어디 그런 원주민들 같은데 그러니까 떼죽음한 거죠, 사람들이. 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배경 사진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국인이 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 그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버튼에다 막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동영상. 네. 그럼 이제 되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들을 계속 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네. 갈팡질팡 난리가 맞습니다. 난 거예요. 네. 미국이 전세기를 보내서 자국민들을 데려오겠다. 네. 그러니까 역시 역시 미국. 어 아 멋있어. 멋있어. 아 국가가 저래야지. 이렇게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막 아메리카 퍼스트요. 퍼스트인가요? 트럼프인가요? 나이스 아메리카를 외치던 이 네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네. 자국민을 데려오겠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아니 왜 데려오냐고. 어. 아니 근데 거기에 위험 지역이잖아요. 네. 위험 지역에서 자국민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네. 그걸 데려오는 게 음. 잘못인가요?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음. 근데 인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난감한 거예요. 네네. 만약에 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럴 수 있죠. 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이 감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데려오기로 했다가 이게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네. 감염 막 고열이나 이런 네. 의심 환자들까지 데려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을 바꿉니다. 음. 그 말을 바꾼 이유는 여론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은 안전한 사람들부터 네. 증상을 안 보이는 사람들부터 데려와서 14 일을 지켜보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죠. 네.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네.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그 교민들은 어떡하냐. 아이 아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욕이 여기까지 걸립니다. 저가 얼마나 지금 절제된 언어를 쓰고 네. 있는지 보이시죠? 예, 여러분 지금 고품격 시사 방송 도보다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브리핑에서는 그랬어요. 네. 중국 현지의 검역 절차를 존중해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결정했다. 귀국한 국민은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 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여기서 14일은 왜 그러냐면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4일 동안 만약에 증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거죠.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귀가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네네. 그랬더니 인제 유증상자에 대해서 인제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래서 유증상자 그럼 데려올게 하면은 또 난리 칠 거 난리 아니에요. 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37.5 도 이상의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이게 인제 기증상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건지 아니면 단순 감기에 걸린 건지 사실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키트로 바로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리고 치료제도 없잖아요. 치료제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상용화되는데 1년 걸린다고 음.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든 아니면 단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네. 우리 교민이든 간에 네. 지금 데려올 수 없는 거죠, 이런 여론이라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게 정부가 이제 여론을 의식해 갖고 유증상자들을 데려오지 않은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기네가 이제 치료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있으니까 그 증상이 발현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쪽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단 무증상자를 데려와서 네네.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네. 지금은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음. 좀 이게 수치화돼서 나타나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전염률이라든가 뭐 치사율이라든가 네. 이런 게 진행 중이니까. 집계가 된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난리를 쳐놓고 네. 의료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의료계 전문가가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음. 확실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을 했대요. 네. 혼란을 키우는 건 지금 우영탁 기자 아닌가요? 그 서울경제 우영탁. 지금 혼란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또 KTV 구독자잖아요. 네. KTV에서 매일 브리핑해요. 어.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유튜브 생중계하는 걸 좀 보다가 왔는데 지금 이제 우한에서 교민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할 거고 뭐 이거 다 계속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 와 있는데 또 기사들은 또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원래 이게 청주로 얘기가 됐었던 거죠. 네네. 그렇다가 지금 청주에서 음.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아산하고 진천으로 천안에서 아마 반대를 해서 천안에서 아산이랑 해서 진천으로 아산이랑 갔다라는 진천으로 갔는데 가짜 뉴스가 퍼진 거죠. 가짜 뉴스인가요? 네, 처음에는 반대해서가 아니라 입국하는 사람 숫자가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어떤 그 시설에서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시설에서 그러니까 수용이 인원이 너무 불가능해져서 많아지니까 아산하고 진천으로 나눠서 가자. 그런데 인제 뭐 아산하고 진천을 택한 이유도 보니까 이게 주민들 주거 시설하고 300m 정도? 그러니까 인제 최단 거리가 3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가장 최적지를 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은 어떤 거 같냐면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산이나 진천 쪽의 이제 시설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인적이 드문 데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천 분들이 오늘 인터뷰한 걸 보니까 주거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애들도 많다고. 많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양쪽이 좀 다른 개념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막 뛰어나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마스크들 쓰고. 트랙터로 지금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트랙터로 길 막고 애기들이랑 나와서 마스크 쓰고 데모를 하는데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침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게 손에 묻은 묻어 있는 걸로 거나 다시 그렇죠. 묻던가 네. 이렇게 이게 네. 직접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지거나 그래야 네네. 되는데 뭐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냥 눈만 바라봐도 허경영인가요? 내 눈을 바라봐. 이걸로 전염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있죠. 얘기도 있고 네네. 지금 이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네. 300m면 네. 침을 300m 뱉기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침을 300m 뱉을 수 있으면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네네. 같은데 맥스로 생각되는 게 200m 정도? 200m 정도 날아갈 수 있다고. 이거는 진짜 아주,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 정도 불고 막 아주 조건을 미세한 보니까 입자가 미세한 이제 입자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침에 이제 바이러스가 섞여서 날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마르면 이제 바이러스가 죽잖아요. 침이 네. 마르면. 그거 마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뭐 최대한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 쳐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과거에 세월호나 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대구역 지하철 사고라든가 네.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니들이 200m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침이라는 거는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사실은 정확한 정보와 안심시키는 기능을 했다면 그러니까 아니 정확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언론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진짜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은 '아 그러면 저렇게 저 정도만 대처하면은 안전하겠구나.' 네.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못 믿겠는 거죠. 그리고 인제 오히려 가짜 뉴스, 자극적인 선정적인 뉴스들에 더 반응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기차 타고 인제 용산역에 내렸는데 아 시골 사람이라서. 네. 시골 사람이라 항상 기차 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만 마스크 안 하고 뭐 저도요. 철래철래. 저도 인제 아까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음. 티켓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풍경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면서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음. 아 이렇게 이것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인제 이거를 그럼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것도 맞는 건데 왜 반응은 이럴까? 네. 그런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아 그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스크 네네. 가격도 지금 네. 보니까 원래 100 원짜리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네. 1,398 원. 그러니까 100 1,400 원에 원짜리가? 예. 110 원에 팔리던 게 1,400 원에 팔리니까 12배가 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지금 그 100 원짜리 그 마스크는 네. 바이러스 필터링이 안 돼요. 비말만 그냥 막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침만.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숨쉬기만 네네네.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다 통과를 하는 네네.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는 중에도 봤는데 그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좀 되시니까 뉴스 보시고 네. 오늘 서울 가는 날이니까 "야 마스크 챙겨 갖고 하고 가라." 그래 갖고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인삼을 씹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삼 먹으면 돼요. 마스크는 무슨 그냥 그러고 인삼 씹어 먹고 왔는데 사실은 과도한 공포감은 도리어 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네. 과도한 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네. 사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저는 마스크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네네.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그냥 뭐 그 정은혜비 님은 그 얼굴이 복지니까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저는 보여주면서 삶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모든 괜찮아. 사람들에게 얼굴 복지를 해 주면서 다녀야 되니까 네. 마스크 하지 말 마십시오. 같다는 소리였고요. 네. 그리고 그 KF, 네. KF가 코리아 필터래요. 그 코리아 필터를 장착한 마스크의 경우에 1,482 원 하던 게 2,690 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죠. 거의.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인제 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둬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사 속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걸?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좀 우리나라가 되게 미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 왜 만약에 그 마스크 사장이라면 마스크를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네네. 이럴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냥 뭐 베풀라는 게 거저 주라는 건 그치. 아니고 정가로 그냥 그냥 받던 대로 받고 팔면 되는데 네. 그거를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요. 이걸 사재기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과연 지금 중국인 혐오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인 혐오의 근거로 나오는 게 되게 웃겼어요. 네. 중국인 혐오에 메르스 때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인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갔을 때 네. 중국에서 그때 막 까오리 빵쯔라고 네. 까오리 빵쯔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짱깨라고 부르듯이 인제 네네. 그런 용어죠. 까오리가 고려고 네. 빵쯔가 몽둥이래요. 네. 근데 뭐냐 하면 그 일본이 중국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때 네. 앞잡이로 나섰다. 그런 의미래요. 까오리 음, 빵쯔가. 음. 근데 지금은 인제 까오리는 빼고 빵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빵쯔라고 비하했으니까 네. 걔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갖다 붙이는데 네네. 그거 너무 미개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하면 안 되고 뭐 중국인은 입국을 받지 말자. 그거는 글쎄요. 근데 그게 외국인 혐오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 자국민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네.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해서 "너 외국인이지."라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혐오 정서를 표출하는 것도 좀 잘못된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네네. 아니라 명절에 이렇게 가족 여행을 네. 가는 그런 모습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지금 그 외국인에 대한 막 그런 혐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홍대에서는 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네. 중국 중국인 상대로. 네, 중국인을 상대로 네. 뭐 어깨가 부딪혔대나 그런데 인제 막 "중국인 돌아가라." 막 이 뭐 이 음. 막 그 우한 그 얘기를 네네. 하면서 네. 해 가지고 근데 그 중국인이 한국인 남자 3 명이었다고 하는데 네. 3 명을 팼답니다. 반전이네. 어 3 명을 패서 네. 3 명을 이렇게 때려서 폭행으로 해서 뭐 100만 원에 합의를 했다나 뭐 그러는데 이게 황비용인가 봐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사실은 이제 다른 이슈로 만약에 한국인 남성 3 명이 중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인 남성 3 명이 중국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니까 약간 좀 웃겨요? 웃으면서 '잘 됐다.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사람들만 뭐 홍대에서 그 폭행 사건 일어난 그 사람들만 지금 네.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되게 중국인들에 대해서 혐오가 맞죠?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딱 생각을 해 보면 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중국이랑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대단한 건 좋은데 음. 쪼끔 서로 어려울 때 음. 도와주면서 뭐 우한 짜오 뭐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짜요. 짜요. 뭐 짜든지 싱겁든지 간에 짜요. 그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행동 자체가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그 외국인을 그 분리하고 있는 모습들하고 또 지역 내에서 진천의 경우처럼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또 분리하는 이런 입장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네. 불신들이 지금 이제 발현되는 게 아닌가. 네네. 정부 말 듣고 맞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없고 음.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좀 손세정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네네. 지금 손세정제도 풍기기를 이루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누로 씻으세요 그냥. 그니까요. 내 말은 그거예요. 네. 손세정제라는 게 비누를 당장 쓸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물과 비누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네. 손세정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과 비누가 있으면 99%의 네. 항균력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손세정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마치 이때다 싶어서 손세정제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도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데가 많대요. 네네. 치료제라고 속이고 네.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4만 원짜리도 판매되고 있고 지금. 아. 근데 보통 이제 10,000원 이하의 원가가 들어가는 그런 원래 정가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네. 지금 이때다 싶어 갖고 판치는 사기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음. 인제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비누랑은 전혀 다른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누로도 이렇게 웬만한 세균들이 다 죽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비누가 없어도 물로만으로도 꽤 그렇죠. 흐르는 예, 물에 흐르는 물로 씻으면은 네. 씻으면 웬만큼 씻겨져 내려가거든요. 근데 네네. 물론 비누로 씻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물 없는데 비누만 바를 순 없잖아요. 그럴 때 뭐 그렇죠. 손세정제로 이게 계속 좀 자주 씻는 게 좋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마치 어떤 약인 것처럼 네. 이거를 하면 그런 거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 네 저거를 꼭 가져야겠다.' 근데 손세정제라는 게 유효 기간이 2 년인가 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이걸 뭐 그 전염병이 언제 창궐할 줄 알고 네. 그걸 갖다 놓나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놓는 게 돈이 난 거죠. 음.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손세정제의 그 원료가 네.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술 얘기하시려고 예. 그러나요? 그러니까 아 한 잔 드시고 한 잔 부으시고. 한 잔 씻고 한 잔 먹고 씻다가 먹다가 이러면 되나? 우리는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궁금해 가지고 네네. 봤더니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생각난 건 소주였거든요. 네네. 이게 소주를 보니까 음. 소주가 알코올 농도가 네. 15%에서 25% 네네. 정도 되는데 그게 세정 능력이 없대요. 음. 세정 능력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적다. 왜냐하면 세정 능력을 가지려면 알코올이 그 에탄올, 네. 소독용 알코올이 한 60에서 70% 정도. 아.
그러니까 또 드는 생각이 그럼 꼬량주. 그렇죠. 지금 중국에 네. 뭐 빠이쭈가 있어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 뭐 손세정제가 없으시면 그 소독용 에탄올을 사셔다가 물에다가 약간 적정 비율로 그런데 계산은 좀 하셔야 돼요. 60% 70% 맞춰서. 그럼 원액을 사다가 그냥. 그러니까 원액사다 이렇게 그렇죠. 물이랑 섞어서 거기에만 씻어도 손세정제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물론 글리세린이 들어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네네. 그러니까 세정만을 위한다면 네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4명 확진자에서 늘었나요? 안 늘었죠. 예,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아요. 4명 확진자 가지고 이 나라가 네네. 이 난리를 쳐야 되느냐. 네. 저는 그거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단순한 숫자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까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이제 띄워 드렸었는데 그 국제 감염자하고 국내 감염자를 비교를 좀 해 보면요. 그 참여정부 때 사스 당시에 이제 감염자가 통계치로는 8,422명이었대요. 전 네.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는 3명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치사율이라고 하는 게 9.6%였는데 네. 국내 사망자 0명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가 돌았거든요. 네. 그때 국내 감염자가 74만 명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망자가 263명이었고요.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죠. 네. 메르스 때 국내 감염자가 186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39명입니다. 네. 10% 정도 전체 국제적인 사망자의 10% 이상을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 의료진들이 막 그렇게 했죠? 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 국제 감염자는 2,886명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지금 하루에도 막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국제 사망자는 81명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4명이 감염됐고 그다음에 사망자는 0명입니다. 네. 이 정도는 사실은 참여정부가 대처하는 것만큼 잘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요. 네네.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근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호들갑을 언론이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4명 확진에 네. 사망자가 0명인 정도에서는 저는 네. 마스크도 안 할 생각이고요. 뭐 저도요. 손세정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평상시에도 잘 안 씻어요. 손은 자주 씻읍시다. 그래서 예. 요번 손은 좀 자주 요번 기회에 씻고. 좀 예. 씻는 양을 늘렸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인삼 한 뿌리 먹던 거 2뿌리 먹고 이러면 되겠죠, 뭐. 네, 뭐 유치원에 온 느낌이네요. 손 잘 씻고. 네. 그리고 그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아산하고 진천에서. 네네. 시위가 더 위험해요. 왜 나와서 그렇게 애들을 마스크 씌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그냥 집에 있으면은 진짜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따가 다음 주에는 계속 더 진행될 테니까 네. 다음 주에 우리 도보다리 방송에서는 뒤에다가 A4지로 살려야 한다라는 걸 뽑아가지고 이 모든 환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렬한 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하시면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걱정하지 않는, 전 메르스 때는 좀 걱정했었어요. 그냥 왜요? 믿을 수 없는 정부니까. 음. 근데 지금 정부는 대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 발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뛰는 조선 위에 나는 한겨레. 그랬더니 이제 한겨레 진짜 잘했구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한겨레가 날아가는구나. 한겨레는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조국 교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위 해제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직위 해제된 사건은 부당해 보여요. 근데 활자 그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네. 비난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립대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그 인사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위 해제해야 되는 사항 중에 형사 기소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규정이 아니라 있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그쵸. 거죠. 억울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건 비겁한 결정이다. 그다음에 부당하다라고 분명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총장이 밤이당 관계자고 뭐 막 이렇게까지 물고 가면 도리어 저희가 대처하기에
사실은 좀 더 쿨하지 않다. 음.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잘못된 판결이고 비겁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보이지만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네. 두 개의 신문사에서 지금 조국 장관의 직위 해제를 다룬 기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신종 바이러스랑도 마찬가지로 맥이 이어지는데 과연 언론이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치입니다. 이건 예상치고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속보예요.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려워. 서울대 정상적인 직무 수행 어렵다고 판단.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내려 부당해. 자, 지금 이제 서울대 쪽에서도 일단 텍스트로 보면 일리 있어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들은 느낌은 네. 있는 대로만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큰 꼭지 네. 소제목으로 뽑은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조금은 되는 게 지금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휴강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료를 준비하고 법정인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뭐 그런가 일단 보다. 글자 자체로 규정이 있고 음.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기사에 꼭지를 달아줬어요.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근데 그 부당하다. 근데 물론 법조 그 학교법에 보면 기소됐을 때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부당하게 느끼겠지만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어쨌든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양쪽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측의 행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평했던 것까지 같이 실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전체적인 기사를 읽으면 이게 굉장히 잘된 결정이다, 뭐 잘했다라는 뉘앙스는 읽혀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우리 다 이건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써줘도 감지덕진데.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라는 생각이 도리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더 많이 읽어드릴 기사는 이제 한겨레 기사입니다. 네. 동일한 사건이 어제 있었어요. 조국 장관의 조국 교수의 직위 해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울대는 조국 직위 해제, 청와대는 최강욱 직위 유지. 야. 자, 더 나가네요. 이거를 청와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소제목인데요. 기소된 자에겐 직위 안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서울대의 어떤 판단의 결정들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관련 법조항 똑같은데도 적용 달라. 기소 후에도 현직 유지는 최가 유일. 공직기강 계속 맡기는 건 부적절. 그러면 지금 그 주요 타겟이 최강욱 쪽에 있네요. 청와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조국 교수가 직위 해제된 건 이미 내려진 결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그건 잘된 결정이라고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논란을 청와대랑 연결짓는 언론사가 지금 한겨레예요. 두 개 기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9일 블라블라로 조국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조처다. 반면 청와대는 서울대와 달리 조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광욱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서울대와 내용상 똑같은 법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법조항이 아까 서울대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 법조항 그대로 하면 어쨌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그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임명권자의 재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임명권자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니 음. 그거 결정에 대해서 아쉽지만 비겁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제 입장. 뭐 우리라고 하면은 다 싸잡아가고 갖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해석한 거는. 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좀 안타깝지만 직위 해제를 받아들이고 조국 장관도 이제 글의 핵심은 부당하지만 지금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법정 다툼에 집중하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글도 쓰면서 저술 활동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청와대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재량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동일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의 바람이죠. 그쵸? 음.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이날 조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강의 진행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해진 조처다라고 밝혔다. 맞습니다. 만약에 강의가 있는 날에 법정에서 뭐 처리해야 되는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강의를 진행을 못하죠. 그럼 당연히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법정 다툼을 한다고 해갖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정을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기소된 뒤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최 비서관이 유일하다. 문정부에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기소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표를 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슬쩍 이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때문인지 얘기를 해야지. 뭐 때문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턴 증명서 발급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라는 거 하고 과연 게임 업체한테서 수억 원에 해당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게 거 하고 전병헌이었죠. 그걸 네. 같이 놓고 봐야 되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최강욱 뭐죠? 직위가?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줄 수 있는 그 인턴 증명서를 자기가 발급한 건데 그게 그렇죠. 어떻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가 된 것 때문에 너가 사표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겨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모두 사직한 뒤 전직 비서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강욱 비서관이 우병우랑 같은 급에서 얘기돼야 될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한겨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늘 이 기성 언론들이 하는 거 있죠. 누군지 밝히지 않는 인용.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관련 법의 직위 해제 조항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문정부를 포함해 역대 청와대는 정권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를 정리했었다. 지금 청와대가 유독 최 비서관만 감싸고 도는 이유가 궁금하다. 검찰 또 다른 인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점 아저씨일 수 있어요.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최 비서관이 계속해서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인용했던 말도 보면요. 지들이 하고 싶은 말이네. 그동안의 청와대는 정권 차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표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청와대는 야, 부담을 받을게 그냥. 받을게. 받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임명권자가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또 끌고 가냐면 조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최 비서관은 이런 식으로 글을 끌고 가요. 친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렇죠. 해준 거다. 지금 이미 뭐라 그럴까요? 수사 단계에 들어가서 기소되어 있는 그 내용이 확실하다. 이 둘이 되게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조작을 할 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죠. 사진인데 그 기사의 사진을 보면 조국 전 장관하고 최강욱 비서관하고 나란히 한 컷씩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왜 이렇게 설명을 달잖아요. 네. 줄을 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왼쪽과 음. 그의 아들 입시에 쓰다고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아우.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네. 그 사진 밑에 여기 왼쪽은 조국이고 오른쪽은 최광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이런 기소 이래가지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광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예 그 사진 밑에 진중권 사진을 박아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지금 이 스탠스가. 아, 그래서 진짜 하는 이제 짓들 하고 있어. 이런 이제 또 혐의를 하면서 또 따옴표입니다. 최광욱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서류로 아무개가 가로 조국 아들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 지금 이제 뭐냐면 한겨레가 청와대 마음에 안 든다. 너네 지금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기자이긴 한데 선임 기자인데 이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냐? 나갔잖아요, 기사가. 그러면 이제 혹시 이것만 싶어갖고 기사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기사를 하나 더 봤더니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6일자 기사입니다. 검찰 징벌 인사와 전두환 시절 저질 연탄 사건의 추억. 전두환이 왜 나와요 거기? 지금 현재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네. 전두환이 검찰을 소나기에 쥐고서 좌지우지했던 거랑 비교를 해갖고 똑 닮았다라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가 전두환이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전두환도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했지만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마치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닮아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 아니에요? 잘못 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네네. 야, 그럼 얘네는 무슨 근거로 이걸 썼을까? 왜 이런 꼭지가 나왔지 하고 봤더니 4주 전에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가 이런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문정권서조차 기소 후에도 현직 유지는 최강욱이 유일. 그래, 그게 이해가 되네 그건. 전병헌, 신미숙, 송인배 등 청와대 인사들 수사 시작되면 사퇴. 버티던 조국도 기소 전에 물러나. 베꼈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기소를 당하면 사퇴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그 당시의 꼭지는 잘라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알아서 사표를 써라. 그래야 정권에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니냐라는 꼭지가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등장인물까지 포함해서 동일하게 한겨레에서 나오는 거죠. 기자가 이직한 거 아니에요? 기자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뛰는 조선일보. 우리가 조선일보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든 간에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에이, 한겨레 손절한 지 오래됐다. 한겨레가 그렇지라고 조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한겨레인데 네. 그래도 옳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언론인데 우리가 그냥 바로 손절할 수 없지라고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조금은 더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단칼에 특히 여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수선할 때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균형을 잡아주는 시각들이 필요한데 이게 마치 그 전염병이 돌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막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 나라님이 부도덕해서 그래서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알고 봤더니 저 경복궁 밑에 무슨 괴물 같은 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비가 안 오면 전염병이 없어지는데. 그게 왜 창궐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론들을 이용하는 그 영화도 있는데 마치 지금 상황이 민심이 좀 흉흉하니까 너무 어수선해. 근데 그 민심이 흉흉한 이유는 이 언론들이 장난을 쳐갖고 흉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더 얹어갖고 계속해서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더 확산되게. 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날라가라 막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청와대가 지금 관련된 것들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예요. 윤석열 감찰 한번 가보자. 고소한다. 생각지도 않게 세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기자를 또 자랑스러운 이름이니까 이름은 또 이름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려야죠. 그죠? 이 자랑스러운 기자의 이름은 잠시만요. 강희철 기자입니다. 네. 법조 출입 기자일 거예요. 아마 검찰 출입 기자일 거라고 판단돼요. 네, 희철이요. 출입을 했던가. 네. 강희철 기자가 보는 세상은 조선일보랑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한겨레라고 하는 언론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치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스크에서 막아야죠. 데스크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의견, 이건 일부 하나의 개인 기자의 의견입니다라고 치부하기엔 그 언론사의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걸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론사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개처럼 말씀드렸던 것도 검찰 개혁이랑 사법 개혁이 끝나면 좀 거창하지만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들어하고 모든 경제든 뭐든 간에 모든 이슈가 원래 지표보다 더 악화되게 나쁘게 해석되고 있는 여지들은 언론이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이 장난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진보 언론이라고 지칭되는 언론들이든 아니면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되는 언론이든 동일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 장사치들이 지금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을 견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담합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랑 별반 다른 거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마스크 파는 놈들하고 똑같다. 그렇죠. 공정위가 나서야 돼요. 네. 이건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네. 거죠.